자칭 펜코 지방령이기 때문에 저희 FM 코리아 커뮤니티 포함해서 정치 갤러리 위주로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FM 코리아는 사실 약간 보수에 가깝기도 하고 개혁신당이나 이준석 당대표에 대한 팬심이 굉장히 많은 사이트입니다. 그리고 재밌는 느낌으로 가보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탐방해 봅시다. 자, 첫 번째 글입니다. 대구를 불매해주세요. 이틀째 잠이 안 와서 새벽 4시에 글 쓰신대요. 달성군 주민이시고 불매당해도 싼 곳입니다. 특히 달성군은 무조건 걸으십시오. 차들이 인도를 점령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결국 지금 이게 2월 3일 총선 이후의 일이죠. 지금 제발 이 글을 널리 알려주셔서 대구 달성군은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불모지로 만들어 주십시오. 저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추천 686개예요. 생각보다 추천 수도 많고 많은 공감을 받았던 글입니다. 베스트 글이에요. 댓글도 볼까요? 신천지로 똥돌 뭉치면 살기 좋은 동네라고. 경북도 불매합시다. 개돼지들 대구 80%가 개돼지 인간들이 아닙니다. 근데 첫 글부터 약간 너무 빡센데 제 개인적인 성향은 좀 일단 웃어 넘길 필요가 있습니다. 웃어 넘길 필요가 있고, 저희가 어쨌든 저도 이제 30대고 20대 30대인 저희들 입장에서 이런 지역적인 감정은 사실 예전에 어르신들이 어느 정도 겪었을 수도 있겠다. 예전에 뭐 어른들이 뭐 전라도가 어쩌고 경상도가 어쩌고 그런 것들 겪을 수도 있겠다 하면서 그냥 어린 눈으로 지나가 주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커뮤니티의 유저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불과 몇 달 전에 뭐 스타벅스에서 텀블러 행사 한번 잘못했다고 안 좋은 얘기들이 많잖아요. 광주에 대한, 지역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겪는 우리 보배드림 유저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화가 나셨을 거면서 뭐 지역 비하다, 전라도에 대한 혐오다. 근데 지금 똑같은 거 하시는 겁니다. 대구도 욕해달라, 부산도 욕해달라 이렇게 하는데 좀 어쨌든 제 정신건강을 위해서 여기까지만 댓글을 읽겠습니다. 야호. 자, 26년 6월 MAU가 월간 활성화된 이용자 수인데요. DC인사이드가 1위, FM 코리아가 2위 이렇게 해가지고 쭉 가서 보배드림 13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1300만 명이 월간 방문하는 사이트입니다. 이제 밑에 테마 보이죠?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 사실 가장 이제 규모가 큰 사이트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놀라운 전국 선관위원장 명단. 자, 이것도 추천수 많이 받아가지고 제가 가져왔는데 부정선거 사태 때문에 청년들이 많이 잠실에서 시위를 하고 있잖아요. 탄력을 받아서 이 채널을 만들었는데 좌파 유저들이 많은 커뮤니티에서는 무슨 얘기 하는지 좀 궁금해가지고, 이 내용은 뭐냐면 전부 다 판사라는 얘기예요. 중앙선관위에 있는 직원들은 다 공무원인데 위원장이나 지역의 임원들은 전부 다 판사가 겸업을 합니다. 과로가 현재 대법관, 중앙이나 지법에서 판사를 하시는 분들이 겸직하는 거예요, 선거철에. 그래서 지금 다 판세들이구나, 독립기관이 맞나요? 완전 종속되어 보이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재명을 부정선거로 쫓아내려고 계획적으로 벌인 짓임. 겠냐고. 아니 겠냐고. 제가 만약에 이재명이고 제가 판사가 싫은 이제 사람이에요. 왜냐면 아시다시피 지금 뭐 공소 취소 이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든 판사 한번 여론으로 한번 이제 조져가지고 어떻게든 돌팔매질 이제 엄청 던져가지고 한번 얘네들을 뒤집어 엎어야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이 적기인데 왜 하지 않는가? 가 저는 항상 의문입니다. 어떤 막 부정선거 음모론 이런 것들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선거 사태가 있기 전까지는 그냥 그러려니 했거든요. 제가 지금 가장 음모론이 지금 가득한 이유는 지금 아무것도 안 하니까 이런 걸 있으면 전부 판사가 하나? 법을 개정해서 독립된 조직을 새로 만들자. 국회에 업무 보고하고 행정부가 예산 집행 감사하고 시민단체가 견제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갑자기 시민단체. 역시 대한민국 삼권분립 아시죠? 삼권분립. 입법부, 행정부, 시민단체 인정합시다. 자, 시민단체가 견제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기가 막힌 발상이십니다. 그저 자기 지지하는 사람들 빨아주기 바쁜 이런 모습 너무나 아름답다 생각하고, 약간 이게 저희가 또 기분 안 좋은데 기분 좋은 건 보고 갈까요? 저희? 이 커뮤니티라는 게 항상 소모력이 강하거든요. 막 서로 욕도 많이 하고 안 좋은 얘기도 많이 하는데 제가 항상 힘들 때 요새 보는 거 있거든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글, 자 가겠습니다. 이거 저기 나중에 노래 써주세요. 기분이 벌써 좋죠? 하나 더 볼까요? 조국 야호. 저는 이런 거 보면서 또 낙으로 삼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정계 은퇴하셨어야 되는데 저희가 아직 거기까지 못 보내드려가지고 참 아쉽습니다. 야호. 이재명 일간 지지율 데드크로스 임박, 뭐 이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10개월 만에 지금 정당 지지율 추이가 바뀌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동안 이제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 가장 뭐 어떻게 보면은 이 정당의 자산이라고 했던 것들이 뭐냐면은 우리 삼김 시대 때부터
그때부터 계속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전두환이라든지 이전에 우리가 뭐 유신 정권에서 계속 우리가 민주화 운동을 해왔다,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워왔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면서 뭐 민주화 운동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 왜 이런 사태에 대해서 사람들이 침묵하고 오히려 왜 국민의힘 쪽에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기존에 좀 중도적인 입장에 있던 분들도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시게 되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클리앙이나 다른 데서도 보면은 굉장히 많이 싸워요. 요새 선거 끝나고 지금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 수도 과반 넘었고, 총선거에서도 주요 지자체나 광역단체장들이나 훨씬 더 많은데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이 싸우냐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제가 자꾸 음모론에 자꾸 빠지는 거예요. 나는 안 빠졌으면 좋겠어. 나도 이거 음모론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선관위가 비형식이어서 나도 그냥 종이가 없었던 거였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이거에 대해서 생각보다 민주당이 적극적이지 않은지. 국민의힘 쪽에서 당동혁 당대표가 당시에 선관위를 막 여기저기 많이 찾아다녔어요. 중앙선관위에서 이게 자기들 서관이 아니라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개표를 진행하는 걸 중단시켜야 되는데, 왜냐면 개표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아직 투표를 못한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랑 같은 대륙법으로 구성이 된 독일 같은 데에서 실제 재선거 사례로 적용이 됐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국민의 의원들이 이런 걸 가지고 다 같이 찾아가가지고 선거가 끝나기 전에 빨리 선거를 중단해야 된다, 추후 조치랑 별개로 이제 이런 것들을 주장하면서 선관위 많이 찾아다녔는데, 이제 민주당 쪽에서 그런 것들을 안 하고 그런 말들도 계속 하시잖아요. 무슨 뭐 그때 당시에는 정원호 씨가 서울시장이 되실 거라고 얘기했는지, 일고의 가치도 없다, 일고의 가치도 없다, 재선거 일고의 가치도 없다, 이 지랄 해놓고 이제 와서 지금 결과가 이제 나왔는데 왜 이거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을 하지 않으시냐. 특검을 해야 되는 이유가 명백하다고 지금 봅니다. 지금 중요한 지금 정치 패널들도 다 똑같은 일관적인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재명과 문조 털레요. 도대체 문조 털레가 뭔데? 나는 문재인, 조국, 털은 그거죠. 김호준 아저씨. 레가 뭔지 모르겠어요. 레가 누구죠 이거? 정청래. 그렇군요. 유시민은 제가 좋아하니까 모를 리가 없죠. 저는 그렇거든요. 이게 정치에서 막 무슨 이재명과 뭐 문재인 친문파의 뭐 당권 다툼이 있다, 이 기사로 보는 것보다 여기 와서 보는 게 훨씬 재밌어요. 그래서 우선 크게 이유를 나눠보자면, 민주당의 다수이자 근본은 운동권을 위시한 친문 세력. 그래서 뉴 이재명 세력이 힘을 얻는 것 같아도 당내의 다수는 여전해서, 내부의 반대 세력, 야당 세력을 조지는 쉬운 방법은 검찰을 이용한 숙청이었는데 그게 불가하다. 그래서 우리 문조 탈레 이유가 반기를 들어도 여론의 비토는 맞을지언정 현실적으로 겁을 주거나 옥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방선거 이전에 저희가 뭐 때문에 우리 민주당에서 싸웠냐, 결국은 검찰 이제 수사권도 박탈하고 이거 다 내놔, 그래서 다 경찰 줄 거야. 그래서 경찰 줬는데 보안 수사권이라는 거를 이재명 대통령이 나중에는 이거는 살려야 된다. 보안 수사권이 뭐냐, 검찰이 자체적으로 수사에 대한 권한을 원래는 갖고 있었고 이거를 지금 어떻게 보면 경찰한테 넘긴 거잖아요. 자, 그래서 검찰 개혁을 그동안 원하는 대로 이뤘는데 막상 내가 대통령 되고 나니까 이 보안 수사권이 없으면은 일반 국민들의 민심이 좆될 것 같은 거예요. 솔직하게 말하자고요. 일반적인 시민들 입장에서 검찰이 뭐 악마고 경찰이 악마고 솔직히 그렇게 안 와닿거든요. 왜냐면 우리들은 일단 경찰이나 검찰에서 불릴 일이 별로 없거든. 그게 팩트입니다. 이제 내가 만약에 대통령 되고 싶다 하면은 4번쯤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일반적인 정치에 이런 정쟁을 안 하시는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갈 일이 없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지지도가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어요. 특히 우리 20대 30대 청년들 입장에서는 되고 나서, 이재명 씨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렇게 분리구조를 갖고 진행을 했는데 보안 수사권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정청래 당대표가 아까 선거 때처럼 일고의 가치도 없다 같은 말 하면서 지금 이제 아예 대통령이랑 이거에 대해서 상의도 안 하고 그냥 아예 덮어버렸습니다. 지금 그런 문제가 있고, 이제는 자기들이 여당이 되고 나니까 이제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게 약간 아쉬운 거고, 정청래 같은 기존의 문조 털레요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여론전으로 또는 이제 당권 내에 전당대회가 이제 예정돼 있죠. 전당대회에서 우리가 한번 뒤집겠다, 우리가 너 하면서 쭉 잘라보겠다, 이렇게 하는 거고. 야호. 얘네는 검색 기능이 없나 보네. 아, 여기 있구나. 비난할 건 대통령이나 정부가 아니라 대안은 생각 안 하고 있는 여당이다. 지선으로 국힘당 해체는 물 건너갔습니다. 해체하려고 그랬어? 그냥 중국 공산당 하겠다는 거네요. 그냥 민주당은 참 중국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여기 이재명 대통령인 것 같아요. 이름 귀엽네요. 이잼에 대한 비판이
노통떼와 뭐가 다른지요? 경찰개혁 잘못되면 가장 먼저 공격당할 사람이 이재민인데 왜 그를 못 믿나요? 이런 느낌입니다. 당시에 노무현 전 대통령도 민주당에서 얘 우회전한다 이렇게 하면서 탄핵도 받고 많은 그런 이제 지탄을 받고 정치적 공격을 받았는데 이재명도 그런 공격을 받는다. 추미애 장관 때처럼 되지 않기를 바라고. 근데 추미애 장관 때처럼이 뭘까요 이게? 그 추미애 장관이 노무현 대통령 탄핵식 추진했던 사람인데. 저는 근데 가끔마다 이런 거 신기해요. 민주당은 항상 약간 자기들끼리 굉장히 많은, 알다시피 굉장히 많은 계파가 있어요. 약간 소위 말하는 운동권 막 그런 활동하는 사람들 한 명쯤 알았으면은 그 사람들 술집 가서 술 먹잖아요. 무슨 말 하는지 못 알아. 뭐 NL이 있고 모기가 있고, 그러니까 북한 더 좋아하는 애가 있고 북한 덜 좋아하는 애가 있고, 뭐 노동운동 제일 좋아하는 애가 있고 노동운동 덜 좋아하는 애가 있고, 뭐 막 이런 식으로 자기들끼리 그런 파벌이 굉장히 많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페미니즘도 있었을 거고. 저는 항상 대통령 후보 선거 때만 가면 얘네가 갑자기 원팀이 돼버리는 게 참 가장 신기한 부분이에요. 마치 지령을 받은 것처럼. 마치. 아니 추미애 장관이 노무현 대통령 탄핵시켰던 사람인데 지금 이 약간 세력구도가 너무 복잡해가지고, 어쨌든 저도 뭐 좌파의 지지는 아니다 보니까 이게 약간 처음 탐방해본 입장에서 약간 좀 이해도가 어렵달까. 이 권력 얽히고 얽힌 이 민주당의 이 노하우 싸움이 약간 이해가 잘 안 간달까,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야호 앵그리 2030, 타깃은 4050. 아까처럼 이제 빈댓글 다는 클리앙이랑 달라요. 여기는 지금 운전하시는 상남자분들이나 가져온 기사부터가 아주 띠꺼운데, 이게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2030 진짜 이기주의적인 인간들임. 4050들이 고생해서 얻은 혜택은 다 누리고 살면서 진짜 우리들은 세금 진짜 많이 내는 세대인데 국가 혜택은 전혀 못 받았고 지금도 복지에서 외면받고 있는 세대임. 분야별로 정리했어요. 병역 우리는 26개월 했고 병장 월급 13,000원이었다. 너네는 18개월 했잖아. 너네 월급 많이 받잖아. 100만원, 200만원이잖아. 도시락까지 전부 집에 싸서 가져감. 2030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어쩌고저쩌고, 사회진출, 주거생활, 청년 혜택 전무, 하숙집과 자취방에서 알아서 생존했대요. 개구리 잡아먹었어요? 청년 전용 3종 세트, 뭐 행복주택, 뭐 1% 전세대출, 뭐 이제 이런 거 지원받는다. 그리고 4050은 우리는 주 6일 근무, 토요일 격주 근무했다. 주 5일 근무, 입사했을 때부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전두환 군부 정권을 겪었고 IMF를 겪은 세대다. 인턴이라는 모모 같은 제도를 경험한 세대. 그래서 우리도 아파트 장만하기 쉽지 않았고, 우리도 남 탓 안 하고 열심히 살았어. 우리도 이 수준까지 올라오셨나봐요. 그래도 남 탓만 오지게 하면서 노력은 하나도 안 하는 새끼들. 근데 추천 이게 280이 굉장히 많이 받았죠. 그래서 근데 제가 이거 보면서 약간 꼭 해주고 싶었던 말이, 앞에 부분 정말 저는 인정합니다. 특히 병역에 대해서 지금보다 더 길었고 이렇게 하셨다는 거 저는 너무나 인정합니다. 다만 현역 모집률은 조금 적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글쓴이가 공익이었을지 현역이었을지 뭐 잘 모르지만 넘어가고 싶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본인 열심히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인정하는데, 결국은 지금 주택에 대해서는 저는 100번 양보해도 하실 말씀이 없다라고 좀 인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청년 전용 3종 세트 우리가 원했나? 행복주택 뭐 1%대 전세대출 지금 없앤다면서요. 당신들이 지지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전세 제도는 이 세계에 없어야 될 거래요. 우리나라에 없어야 되는 거래요. 전세 제도가 결국은 뭐냐면은 돈이 없는 개인 20대 30대가 열심히 사회에서 돈 모아가지고 자기 돈을 사기 전에 갈아타야 되는 건데, 이 갈아타야 되는 허들이 높아지잖아요. 근데 이게 40대 50대 유권자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았든 정부가 이 사다리를 지금 걷어차고 있는 거예요. 이 마지막 부분에서 이미 많은 시청자가 인정을 못합니다. 제가 근데 여기서 약간 더 나아가가지고 이거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됐어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IMF를 겪은 세대다 주저주저 하셨냐. 너 광우병 세대잖아. 너 광우병 때 가가지고 너 무슨 미국소 반환, 미국소 안 받아요 이지랄 해놓고 국가적인 선동하는데 참여해놓고, 왜 지금 IMF를 겪은 어떻게 보면은 당신보다 더 위에 민주화운동 했던 사람이랑 너를 동일시하려고 그러냐. 그래놓고 뭐 2030이 무슨 뭐 악마와 뭐 어쩌고저쩌고. 당신이 잘 산다면은 저는 너무 다행이고 너무 좋은 일인데, 당신부터가 지금 이전에 당신이 겪지 않았던, 당신이 성인이고 당신이 밥벌이 안 할 때 IMF 겪었던 세대들한테 당신도 지금 빚지고 있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그냥 4050 이지를 하면서 그렇게 탑승하는 거 저는 너무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이거에 대해서 또 얘기할 게 너무 많은데 어쩌겠어요. 또 광우병이 진짜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생각을 해요. 이런 글들 쓰시는 분들 보면 있었나? 이런 있었을지도.